매드맥스의 한 장면일까요? 아니면 뮤직 페스티벌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곳은 현대의 수많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만날 수 있는 곳, 사막에서 만나는 거대한 혁신의 실험장, 그리고 어른들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고 있는 버닝맨인데요. 특히 이 페스티벌에 열광하는 세계적인 셀럽들이 있습니다. 레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잠정 휴업을 선언할 정도로 이 페스티벌의 진심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기이한 페스티벌의 근원이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레이어에서도 실리콘밸리의 정신을 한번 엿보려 하는데요. 버닝맨 페스티벌, 그 안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8월의 마지막 일요일에서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미국의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선 약 8만 명의 인파가 버닝맨을 위해 몰려듭니다. 버닝맨은 거창하게 표현해서 반경 5마일이 되는 거대한 도시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이 기간 동안 버닝맨에 모인 사람들은 가상의 도시인 블랙록 시티에서 9일 동안 각자만의 생존이자 창작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블랙록 시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거대한 인간 형상의 모형을 불태우며 행사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들으면 더 모르겠죠? 가만 보면 부적의식 같기도 하고 행위예술 같기도 한데, 이 특이한 페스티벌에 전 세계들의 엘리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닝맨을 돌이켜보면 1986년에 시작된 행사로 무려 36년째 이어져온 유서 깊은 페스티벌인데요. 2명의 아티스트로부터 시작했다가 지금은 8만 명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버닝맨의 9일간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며 좀 더 낱낱이 살펴볼까요? 먼저 버닝맨에는 티켓을 사거나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본 티켓은 $550이지만 티켓 구매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인기가 너무 많으면 기본 2~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죠. 블랙록시티는 2000여 개의 캠프로 구성되어지는데, 참여자들은 각자 관심 있거나 원하는 캠프에 속하여 버닝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야영을 해도 됩니다. 2000여 개의 캠프는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스타트업 종사자, 기술자, 종교인, 성소수자, 아티스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버닝맨에 참여한 사람들을 버너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버닝맨에서 창작물로서 생존하며 버닝맨의 근간을 이루는 10가지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들은 화합, 기부, 탈상품화, 자기의존, 자기표현, 공동의 노력, 시민적 책임 등 가치 중심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모든 금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버닝맨에서는 서로의 가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원하는 의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레모네이드 한 잔이 너무 먹고 싶다 해도 돈으로 레모네이드를 살 수 없죠. 레모네이드가 먹고 싶다면 판매자를 웃길 개그를 한다던가 자신의 창작물로 교환을 하는 등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해야 합니다. 결국 버닝맨에 참여하는 버너들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동안 스스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너들은 이 창작의 여정 속에서 현실에서 해방된 채 자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감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현실에 갇혀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모습과 자아를 알게 되고요. 앞서 언급했던 버닝맨 의식은 현실에서 나를 속박했던 것들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페스티벌이 끝났다고 모든 버닝맨이 끝이 나는 건 아닌데요. 가상도시가 완벽히 없어지고 다시 사막으로 보존되어야 하므로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말끔히 쓰레기를 없애죠. 이 봉사자들은 캠프별 쓰레기 분포도를 체크하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 캠프에서는 다음에 버닝맨 참가 시 페널티를 주는 등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더 나아가 페스티벌에서 생긴 수천 개의 네트워크는 참가자들이 현실로 돌아와 각자의 방식으로 유대를 키워가죠. 사람들이 버닝맨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닝맨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데요. 이런 참여자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직관은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등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을 비롯한 스타트업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비즈니스 아이디어,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킹, 또 현실의 허들과 장벽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 버닝맨으로 떠나죠. 스타트업 문화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빈고판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가운데 버닝맨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아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버닝맨에 열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들을 버닝맨에서 떨쳐내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버닝맨에서 발생되는 전형적인 창의적 에너지를 찾아 나서는 거죠. 실제로 버닝맨을 통해 탄생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04년 가족들과 함께 버닝맨에 참여했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태양을 활용해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사막에서 열리는 버닝맨에서는 전기와 물 등 일체의 문명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참가한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해 자가 발전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을 보고 테슬라의 사업 방향을 찾은 겁니다.
또 자포스의 토니 셰이는 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어울릴 때 저절로 발생한다 생각했고 IT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뮤지션, 작가, 의료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테슬라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도시를 세우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자포스의 실험 정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되었죠. 실리콘밸리와 버닝맨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시 정리해보면 버닝맨과 실리콘밸리는 몇 가지의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큰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실리콘밸리는 학벌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파격적인 생각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 성장해온 지역인데요. 버닝맨은 실리콘밸리의 젊은 여피족과 네바다 사막이라는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이 만나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능과 창의성으로 결핍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실리콘밸리와 버닝맨의 중요한 목표인 셈이죠. 또 실리콘밸리와 버닝맨은 참여의 가치가 크게 작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오픈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는 개발자들의 왕성한 참여와 기여로 꾸준히 운영되었고, 특히 기터브와 같은 곳에 올라온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꿨는데, 버닝맨의 공동체 정신과 커뮤니티 문화 역시 버닝맨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었죠. 또 버닝맨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개방되어 있기에 버너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에 노출될 수 있고요. 개방은 자연스레 협력으로 이어지고 버너들은 협력을 통해 도시를 세우고 또다시 허뭅니다. 실리콘밸리 역시 개방과 공유를 추구하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임원들은 별도의 사무실 대신 개방된 공간에서 일하고, IT 회사들은 외부와의 협력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협력적인 문화 덕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수평적이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위험을 무릅쓴 도전으로부터 나오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실패를 용인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이미 실리콘밸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X도 로켓 발사에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진하였지만 결국 성공했죠.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에게 버닝맨은 어떤 실험도 용인되는 최고의 연습장인 셈이었기에 많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버닝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은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재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보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의 인사 문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버닝맨에서도 역시 누구나 자신의 모습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리콘밸리 문화와의 공통점을 보여주죠. 버닝맨을 찾는 실리콘밸리의 종사자들은 버닝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 분야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규칙이 없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버닝맨은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이므로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이다.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갑자기 버닝맨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나온 이유를 살펴본 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역시 실리콘밸리의 여러 문화와 정신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다른 창업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들은 투자할 때 많은 것을 따지거나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실리콘밸리에는 깔려있다고 합니다. 마치 버닝맨에서 물질 거래가 금지되고 선물 행위가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다른 창업자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가품이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는 공간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멀리를 내다보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쓰는 버닝맨과 그 정신이 맞닿아 있는 실리콘밸리. 기술과 혁신이 상생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와 문화를 갖추어 가야 할까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